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주말들을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에 DB 처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복습할 게 많이 없었죠. 우리가 DB를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지만 딱히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을 한 건 아니었어요. 개념적인 부분도 막 크게 했던 게 없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 뒤부터 좀 이어서 마저 가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원래 A1을 쓰고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수업 웹개발 5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DB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업 중간에 프론트 부분 배울 때 잠깐 빼고는 여러분들 DB는 무조건 써야 돼요.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 전에 수업을 한다,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DB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하러 오셨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학원에 딱 오셔서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실 때 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있었죠. 일단 수업 페이지 당연히 하나 필요한 거고요. 원래는 code.org 혹은 코드업 뭐 이런 거 하고 계셔라. 보통 이제 기초 언어 수업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셨을 테니 여러분들 복습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였는데, 먼저 우리가 코드를 한창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하면서 코드를 한창 작성할 때는 당연히 이클립스 필요했겠죠. 우리가 수업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이클립스도 필요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git 컴피그 하는 거. 대면 수업으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써서 git 유저네임이나 이런 게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항상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수업 중에 우리가 git을 커밋을 할 때 내 이름과 내 메일 주소로 정상적인 커밋을 원하시면 무조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는 추가가 또 된 거죠. XAPP 컨트롤 패널 켜서 MySQL 돌려놔야 돼요. 어차피 우리 MySQL 써야 되니까 이 DB 서버 스타트 하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SQL 로그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할 건데, 얘만 켜놓고 얘를 안 켜놔요. 우리 이거 없이 물론 할 수는 있죠. 명령 프롬프트 창 열어서 지금 여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명령어들도 거기서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UI가 있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받는 좋은 툴들이 있는데 굳이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 혼자 킁킁거리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실무를 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프로젝트 시간 드리고 저 혼자서도 이것저것 막 해볼 때 DB 쿼리문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단 켜놔요. 뭐 물론 이 프로그램 하나 키는 거야 사실 뭐 지금 필요하구나 하면 그때 켜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해놓는 타입입니다. 준비를 해놓고 내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습관이 든 이유가 사실 별거 아닌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 자, 실무에 나갔다고 해볼게요. 실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로직을 구현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고민을 막 하고 열심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몇 날 며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딱 출근했는데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언제든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진짜 그냥 순식간에 자다가 출근하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눈 떴을 때 불현듯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해보거나 그때그때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사람은 당연히 까먹어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일을 하던 중에,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바로 해봐야 돼요. 내가 그게 쿼리문에 대한 내용이면 바로 쿼리문 내 머리에 있는 거 짜서 실행시켜 봐야 돼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이거 뭐랄까 이거죠. 미리 준비를 안 해놨어요. 예를 들어 일을 할 건데 컴퓨터를 안 켜놨어요.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컴퓨터 켜고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 키다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 어떤 아이디어가 기발한 게 떠오를지 모르니까 준비를 항상 해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당장 실험해볼 수 없는, 테스트해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뭐 밖에 산책을 하다가 생각이 났다고 뛰어들어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메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메모를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가이드라인 잡아드린 거 있죠. 뭐 이런 수정 기능을 만드는데 뭐 명령어를 입력받으면 어떻게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낸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말로 풀어서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걸 다시 봤을 때 그 말대로 구현을 해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생각난 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능률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단계는 사실 크게 이게 와닿을 수가 없는데 실무 환경에서는 진짜 꽤나 큰 역할들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을 할 때 당시에는 메모장이, 저는 이제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항상 적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이 정리는 안 돼 있지만 엄청 쌓여 있었어요. 틈만 나면은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맨날 개발 일을 하는 저도 그게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좀 하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발을 떠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써야 되는 것들,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지만 어차피 써야 되는 것들이라면 그냥 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수업 준비 이런 것들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습관을 위한 연습입니다, 사실. 얘네까지 항상 잘 켜주시고 이것도 잘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커밋을 또 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지만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도 수업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제가 스스로 머리에서 정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안 쓸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요. 갑자기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때 가서 해도 되지만 그냥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 조회, 인설트하고 조회하는 것까지 했고 테이블 구조 수정하는 여기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걸 살짝만 보고 갈까? 근데 딱히 뭐 볼 게 없네요. 그냥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여줘,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테이블들 보여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지우는 법, 만드는 법, 그리고 테이블 만드는 법, 기본적인 거 했죠? 기본적인 조회, 그리고 인설트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테이블에 컬럼을 두 개를 만들었죠.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이건 무조건 필수였잖아요. 얘네가 없으면 아예 테이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티클 테이블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개발을 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필요한 컬럼들이 늘어난 거예요. 일단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만 생각해도 얘보다 컬럼이 많아야 되겠죠? 뭐뭐 필요해요 여기서? 네, 일단 ID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REG 데이트 우리 만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히트 혹은 뷰 카운트 이런 조회수에 관련된 부분들 컬럼으로 우리가 아티클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테이블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아티클 테이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일단 테이블 이름도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이블 지우고 얘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돼요. 사실 뭐 중요한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면 그냥 테이블 날려버리고 새로 만들 때 여기다가 아이디 컬럼 이런 거 추가해서 만들어도 돼요. 되는데 지금이야 중요한 데이터가 없고 상관이 없다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걸 데이터를 함부로 지우거나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테이블을 지웠다가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살리려면 데이터 자체를 일단 백업을 해야 되고요. 백업해놓은 데이터를 보관을 해놨다가 테이블 지우고 다시 만들고 새로 만든 테이블에 그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넣어야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런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있습니다.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alter table이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얘가 이제 시스템 키워드인데 자, 이 alter table 얘는 뭐냐?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 select 뭐였어요? 조회할 거야 였죠? insert 뭐였어요? 데이터 삽입할 거야. 근데 어디에? 어디 안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insert into article 하면 아티클 안에 데이터를 삽입할 거야. 근데 내가 넣을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할 거야. 이런 식이었고요. select는 조회할 거야. 누구를? 이런 컬럼을. 그리고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조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요. 이 명령문들을. 그래서 얘는 그냥 나 테이블 구조를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을 바꿔야 될지 지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아티클 테이블을 바꿀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이 이거죠. 얘는 뭐냐면 id 컬럼을 추가하는 건데 여기 있는 first는 어떤 뜻이에요? 이거? 첫 번째죠. 컬럼 위치를 첫 번째에 추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얘를 왜 따로 지정을 해놨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컬럼을 추가하면 여기로 와서 붙어요. 새로 추가된 컬럼이 순서대로 그냥 뒤에 와서 붙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티클 클래스 설계도 만들 때도 id가 먼저였고 그다음 originate였고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순서를 생각하면서 만들자 라고 하면서 id, originate, title, body, 뭐 view count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터도 실제로 똑같아요. 얘 순서 원하는 컬럼 조회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뽑아낼 수 있죠. 상관없잖아요. id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id가 앞에 있는 상태로 보고 싶은데 id가 여기 있대요. 그럼 이거 컬럼 다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서 바꿔서 보려면. 근데 id가 그냥 앞에 있대요. 그럼 우리 그냥 이걸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별 모든 거 조회할 거야.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만들 때 여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나만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조회해 볼 때가 훨씬 편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치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아티클 테이블을 테이블 구조를 변경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id 컬럼 추가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컬럼 추가 add 컬럼이에요. 우리가 지금 컬럼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add 컬럼. 자, 컬럼 추가할 거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컬럼 이름은 뭐예요? id. id라는 컬럼을 추가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컬럼명 지정해주고요.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했었죠. 얘는 타입 없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구조를 잡아놓은 기본 구조를 잡을 때에도 얘까지는 무조건 필수였잖아요. 근데 컬럼을 추가한대요. 얘가 만약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즉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테이블을 지정해서 만들어요? 다 안 넣죠. 편하게 그냥 컬럼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id라는 컬럼을 아티클 테이블에 구조 변경을 할 건데, id라는 컬럼을 추가할 거고 그 id 컬럼의 타입은 int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버리면 id는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줘야 되는데, 이 컬럼을 어디에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이 쿼리문은요, 사실 우리가 셀렉트 쿼리 같은 얘네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처음에 DML, DDL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있죠. 거기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애들인데, 얘는 실질적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거고, 얘는 있는 데이터를 그냥 꺼내올 뿐이에요. 이거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린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린다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이게 100%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느낌이 다른 친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쓰다 보면 더 많이 뭔가 쓰일 거예요. 이 얼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쿼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바꿔볼 건데, 그때 가면 이 뒤가 많이 길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따로 구분을 지어줄 만한 게 없어요. 얘가 그냥 띄어쓰기로만 다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순서들이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 우리가 지금 디테일하게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간단하게 배우는 이 단계만 잘 머리에 익혀두시면은 사실상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울 때 좀 집중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오타 같은 거 있거나 하면 당연히 에러나 워닝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석세스 잘 나왔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id 컬럼이 이제 들어왔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테이블 구조 변경된 걸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을 하시면 이거 말고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 describe article, 이거 조회하면 테이블의 구조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테이블 구조를 변경했다 혹은 테이블을 만들었다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가를 이 구조 확인을 통해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가세요. 된 줄 알고 가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에러를 까보면 애초에 구조가 말이 안 되는 형태로 짜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필요 없는 과정인데, 익숙해지기 전까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여기는 데이터 조회하라고 했으니 조회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 id 값 추가, id에 값을 넣어달래요. 자, 지금 id에는 뭐 들어있어요? 둘 다 널 들어있죠.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두 줄이 있는 건데 이 두 줄 다 널 들어있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id의 목적으로 쓸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우리 이 id를 만든 이유가 게시물 번호를 기억해두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널이 들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할 거예요. 자, 우리가 insert는 해봤어요. insert는 아예 없던 데이터를 넣는 거였죠. 근데 얘는 기존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얘만 비어있는 거잖아요. 얘만. 여기다 insert를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요? 새로운 로우가 돼서 새 행이 하나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바꿔야 돼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얘를 바꿀 때는 뭐겠어요?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정에 대해서 modify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update,
라는 시스템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또 읽어볼게요. 업데이트 할 거야. 난 수정할 거야. 데이터를 수정할 거야. 어디에서? 아티클에서.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인설트는 into가 들어갔는데 업데이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둘 다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넣을 거야, 뭐 수정할 거야 이런 의미지만 업데이트는 into가 없어요. 업데이트 아티클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set.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돼요. into가 없는 거 말고는 사용법이 비슷한 거죠. insert into 아티클 한 거랑 업데이트 아티클 한 거랑 뒤에 set 오는 거.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누구 어떤 컬럼에 값을 넣어줄 거예요? id죠. id 컬럼에 값을 1로 넣어달래요. 자, 이렇게만 하면 이 아티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id 컬럼들의 값이 1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 두 줄이죠. id 컬럼 여기 있죠? 여기 둘 다 널이에요. 근데 밑에 데이터가 또 있대요. 얘는 만약에 3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쿼리를 딱 실행을 시키면 뭐가 들어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얘한테 명령을 id 컬럼 값을 전부 다 1로 바꿀 거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그래서 얘를 그냥 돌리면 이 널이 둘 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할 때는 조건을 걸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수정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id is null인데 이 조건은 어떻게 쓰냐? 자, 세팅까지 하고 나서 where를 적어줍니다. 얘는 where 절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절이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select 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select 절이라고 하면은 select로 시작한 그 뒷내용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nsert 절, 그리고 update 절, where 절, 이렇게 그런 표현들로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where 절에다가 우리가 id is null 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문제가 시킨 대로 일단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은 뭐냐? 얘 뭐겠어요? is null. 얘 같은 경우는 널로 채운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조건절이기 때문에 세팅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id의 값은 1로 바꾼다 여기서 끝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조건으로 이 조건이 맞으면 걔를 id를 1로 바꿀 거야 라고 해놓은 건데, 이 id 내가 조건에 사용될 컬럼이에요. 이 id의 id 컬럼에 들어있는 값이 is null, null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s null은 null이면이에요. where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id 컬럼의 값이 null이면 그 컬럼의 값을 1로 바꾸겠다. 잠깐만, 말을 좀 잘못했어요. 다시. 이거는 나중 가면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라서 다시 할게요. 자, id 컬럼의 값이 null이면, 이거 where절 다 읽은 거죠. null이면 id 컬럼의 값을 1로 바꿀 거야 가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컬럼의 값이라 그랬는데 조건에 들어간 컬럼의 값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라서. 그럼 이걸 실행을 시키면 지금 둘 다 null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1로 바뀌겠죠. 이 조건에 충족된 애들은 다 id 컬럼의 값이 1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얘를 쓰나 안 쓰나 똑같다란 얘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where절 없이 1로 바꿨어요. 둘 다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where절 이씨 결국 똑같아요. 어차피 둘 다 null이었으니까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이 where절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워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보래요. 그래서 까보면 둘 다
수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고유 번호로 사용을 하려면 일단 중복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지면 좋겠죠. 그럼 얘가 지금 데이터 두 줄이니까 1, 2로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 중에 아예 한 개만 아이디를 2로 바꿔달래요. 우리 데이터 또 있는 데이터 바꿀 거예요. 뭐 써야 돼요? 업데이트. 어떤 테이블에? 아티클 테이블에. 자, 누구 데이터를 바꿀 거예요? 아이디죠. 얘를 하나를 2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을 또 줘야겠죠. 조건을 안 주면 얘네 또 어차피 둘 다 2로 바뀔 거니까 조건을 줘야 돼요. 근데 조건을 어떻게 줘야지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세요. 아이디 컬럼에 둘 다 1 들어가 있고요. 타이틀 컬럼에 둘 다 제목 들어가 있고요. 바디 컬럼에 둘 다 내용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컬럼이, 두 행이 데이터가 완벽히 똑같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 혹은 얘 하나만 콕 집을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없어요. 이럴 때는 조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찝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제목이 제목 1이래요. 그럼 우리는 where title equal 제목 1 하면 얘 것만 아이디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런 상황일 때는 똑같은 데이터, 완벽히 똑같은 데이터가 두 줄 혹은 다수의 복수의 줄이 있을 때 하나만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제공되고 있는 힌트 리밋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웨어절이 아니라 그냥 쓰면 돼요. 자, 이 리밋은 뭐 한 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맞아요. 나는 이 아티클 테이블의 데이터를 바꿀 건데 아이디를 2로 바꿀 거야. 근데 한 개만 바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리밋 1 한 개를 걸어버린 거예요. 한 개를 걸어버린 거죠. 지금 한 개만 바꿀 거다 라는 의미로. 그죠? 발음이 좀 어려웠네요. 아무튼 실행을 시켜보면 하나가 바뀌었죠. 이 리밋 시스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위에 있는 게 바뀌어요. 지금 리밋 1 했기 때문에 한 개만 바뀐 건데 이렇게 한 개만 바뀌면 위에 맨 위에 있는 거 한 개가 바뀝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이 쿼리문을 돌렸을 때 얘도 코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쿼리문을 같이 블럭을 씌워놓고 실행을 시키면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얘가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그 로직이 이 로우들을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요. 그래서 리밋을 걸었잖아요. 한 개만 바꿔라 이러면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한 개 바꾸고 끝납니다. 얘는. 근데 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는 사실 지금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 가도 크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복잡한 쿼리문을 짜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력을 좀 쌓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습득이 되실 부분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이디가 어쨌든 값이 하나가 2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 1, 2 순서가 생겼죠. 그리고 다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데이터 한 개 추가래요. 우리 insert into 쓰면 되겠죠?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건지 지금 예시 나와 있는 거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해본 거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제가 쭉 작성을 했어요. 자, 이러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문제없이 석세스가 나왔다면 왜 두 개 들어갔니? 두 번 늘렸나봐요. 하나 지우죠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지우는 게 있었구나.
어쨌든 데이터 하나를 지금 추가를 해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제 213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2번 게시물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보래요.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삭제는 delete 라는 시스템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어떤 테이블에서 지울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delete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우는 거는 뭐였어요? 드랍이었죠. 테이블 지우는 거 뭐였어요? 드롭이었죠. 데이터 지우는 건 delete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를 지운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막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중 가면은 정말 함부로 지웠다가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일하다가 한번 중요한 운영 데이터를 날려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백업을 항상 해놨어 가지고 백업 데이터로 다시 복구를 바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백업 데이터가 없었다? 그럼 저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데이터가 그렇게 날아가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개발자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실수가 터져요. 항상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삭제 부분은 진짜. 그러니까 좀 잘 그냥 딱 이 말밖에 없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절대로 절대 조심하세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함부로 뭐 지웠다가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지워야 될지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from article 할 겁니다. 자, 뭐뭐로부터 조회할 거야. 이 from은 select 절에서 사용이 됐던 애랑 똑같은 애죠. 얘도 비슷한 의미예요. 아티클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거야 로 from이 쓰이는 건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는 쓰이고 저기는 안 쓰이고 똑같이 비슷한 의미로 작동을 하는데 뭐 쓰이기도 하고 안 쓰이기도 하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키워드 메인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요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MySQL 딜리트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처음 실무에 나갔을 때 인설트문, 업데이트문 이런 거 짤 때 그냥 구글링 해서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머리에 있지만 그거를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구글링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쓰다 보면 어차피 다 기억이 남아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엄청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가 자바 문법 if, for 이런 거 배우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모르겠다 검색하면 돼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네 가지 알면 어차피 이 뒤에 from이 붙나 into가 붙나 그 뒤에 set을 쓰나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기본 문법이니까. 그래서 delete from article까지 적어준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시켜버리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날라가요. 그럼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물론 3개의 임시 데이터밖에 없지만 그럼 결국 인설트 3번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지울지 조건을 줘야 됩니다. 조건절에 뭐 쓰인다고요? 왜요? 자, 어떤 조건을 줘야 돼요? 우리 몇 번 2번 게시물 지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1번, 2번, 3번 게시물 이렇게 3개 들어있는데 2번 게시물을 지우겠다. 그럼 조건에 뭘 줘야 될까요? 그렇죠. id는 2. id가 2인 게시물을 지우겠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게시물보다는 데이터, 그냥 데이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id가 2인 데이터를 지우겠다. 실행을 시켜보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한번 사라진 데이터는 우리가 단순한 기능을 통해 복구를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 컬럼 추가해달래요. 자, 뒤는 아마 다 해봤던 걸 거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날짜 컬럼 추가 해봤죠?
alter 테이블 아티클에 add 컬럼 arg date. 얘 타입은 date time. 얘는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따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만약에 문제는 원하는 게 따로 없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argdate는 id 뒤에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했던 대로 id 뒤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 때는 자, 이거 그냥 만들면 어디 가서 붙어요? body 뒤에 와서 붙죠. 맨 뒤에. 근데 우리 first 하면 어디 가서 붙어요? 맨 앞에 오죠. 그럼 맨 뒤에 보내는 거, 맨 앞에 보내는 거, 맨 뒤에 보내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줄 알아요. 근데 id 뒤에 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꼭 있는 거죠. 이 지점을 찝을 때는 after id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id 뒤에 만들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테이블 구조 확인해보래요. 구조 확인을 해보면 argdate라고 하는 컬럼이 id 뒤에 와서 생겨났죠. id 밑에. 우리가 원하는 순서를 만들 때 first, after 두 개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냥 하면 맨 뒤로 당연히 갈 거니까. 사실 이 세 개만 알아도 다 할 수 있겠죠. 원하는 위치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만들고 싶어 first, 어디 위치를 지정하고 싶어 after, 그냥 맨 뒤에 붙었으면 좋겠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조회해 보라고 하면 지금 argdate는 또 널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를 이 데이터로 채워달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거고 우리 거에 맞춰서 오늘 날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13시 이 정도만 하죠. 자,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워달래요. 원래 있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죠. 어떤 거 써야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 그 다음에 셋. 어떤 컬럼을? argdate의 컬럼을 값을 얘로 바꿀 거예요. 근데 몇 번 게시물에? 1번 게시물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데이터 바꿀 거야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꿀 거야 세팅 해주고요. 그 다음 조건절 id가 1인 애만 바꿀 거야. 자, 실행을 시켜보면 id가 1인 로우에는 argdate가 채워졌죠. 자, 이제 데이터 조회가 여기 있었군요. 데이터 조회. 자, 그 다음에는 이번 게시물의 날짜 정보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now 함수를 실행해 보래요. 우리가 자바에서도 우리가 만들어 쓰지 않는 함수들이 많았죠. 리모컨 내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들도 있었고, 뭐 애초에 타입 같은 것도 인트나 이런 기본 자료형 타입 같은 거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DB한테도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장 함수를 잘 쓰면 쿼리 문짜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now라고 하는 함수도 내장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를 이렇게는 실행을 못 시키거든요. 이렇게는 뭔가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는 있는데 함수를 실행해 볼 때, 단순히 그냥 실행만 해볼 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앞에 select를 해줘야 돼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함수 이름으로 실행을 시켜보는데 앞에 select만 붙여놓으면 now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러면 얘가 어떤 데이터를 주겠어요? 네, 현재 시간, 날짜를 구해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로컬 데이트를 안 썼지, 데이트에서 데이터 포맷 해가지고 현재 날짜 시간 구해오는 util에다가 갖다 놓는 거 있죠. 그거 그냥 이 함수 하나가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DB에서도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w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연어를 10분초까지 데이터를 가져와 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얘죠. 얘를 now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얘는 이거 갖다 쓸게요. 자,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할 건데 RDate 컬럼을 값을 바꿔야겠죠. 여기다가 함수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now 함수가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남아요? 연어를 10분초 남죠. 그럼 이게 실행된 이 자리에 이 데이터가 남는 거예요. 그거를 RDate에 넣겠다 하는 거고요. 그때 조건이 id가 3이네 로 바꿔준다면 지금 현재 연어를 10분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직접 밀어넣은 데이터고요. 여기 now로 들어간 건 우리는 이 함수 실행밖에 안 시켰지만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 조회까지 해보고, 조회는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지우고 보고 사용하고 테이블 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허리문들을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기존에 했던 거 플러스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크게 어려운 게 없었죠.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저는 이거 지우고 정답 공유를 해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정답 올라갔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답 열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추가된 문제에 있는 거 또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